이슈 저희가 만나볼 텐데요. 오늘 이슈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한 이야기 예.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 예상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사가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바로 전까지 기사를 봤는데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깔리면서 뭔가 세계 증시 상승 내리가 꺾였다는 기사가 있고요. 백악관 뭐 관계자가 얘기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또 하나는 미중 무역 협상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래갖고 앞으로의 우리 증시들 굉장히 활발하게 달려갈 것이다라는 또 두 가지의 시선에 정말 이 같은 이야기를 놓고 이렇게 두 가지의 시선의 기사를 보고 이거 과연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나 헷갈릴 지경입니다. 일단 그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단도직입적으로는 장단에 춤을 추지 않는 게 최고로 좋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네. 항상 저점이나 고점에 어느 정도 좀 와 있다 보면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상당히 말씀들이 많거든요. 이 어떤 기사를 보면서 사실 똑같은 내용을 보면서 해석이 다르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 이제 상무부 가오펑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미국하고 1단계 합의에 대해서 결론을 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이제 관세 철폐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언론을 통해서는 합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악관 쪽에서는 극심한 반발을 해서 아직까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몇몇을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몇몇을 살펴보면 어떤 분들이 반대를 했냐라고 하면은 원래 반대를 했던 분들입니다. 그게 무역정책국장 피터 나바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했냐면은 아직까지 관세 합의된 건 없다. 관세 합의를 했다고 말을 할 만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네. 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주변의 분들은 이제 USTR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일브로스 상무장관 이런 분들이 이제 매파니까 네, 네. 예,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백악관이 아니거든요. 백악관이 아니고 이제 그 부처에 있는 분들이니까 피트 나바로가 총대를 메고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겠냐 이런 내용인데 그런 발언의 기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칠레 에이펙 회담이 원래 이제 16일, 15, 16, 17일간에 이제 에이펙 회담이 열리게 되면 네네. 거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칠레에서 칠레에서 원래는 1단계 합의 서명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었죠. 돼 있었는데 칠레 쪽에서 이제 포기함으로 인해서 장소가 미정이 돼 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장소를 설정할 때까지 저는 줄다리기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일 날 또 하웨이 그에 대한 수출 제한 해제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끌어낼 거는 좀 끌어내 보자라는 내용 같고 장소도 원래는 이제 미국 쪽에서는 아이오와나 그렇죠. 안 그러면 알래스카 쪽에서 하자라고 했는데 노했거든요. 중국 쪽에서 아니다. 중국은 마카오에서 하자니까 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중국에서 마카오에서 하자고 그랬을 때 트럼프가 또 노했나요? 미국 쪽에서도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주도권을 주기 싫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게 그만큼이 침해하게 이제 자존심이 좀 걸려 있고 명분이 좀 걸려 있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에 이제 재선 문제하고 이런 걸 있는데 그렇죠. 적어도 이제 본인이 우위에 있어서 결정한 것 같다라는 이런 결론을 끌어내려고 지금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답을 좀 하나 얻어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은 어저께 이제 시장이 올라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봐라. 시장 올라가는 것을 봐라. 시장을 보고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네. 그건 뭐냐면은 결국은 타결이 될 건데 지금 수싸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신다. 그렇죠. 그래요. 장소가 사실은 저희가 저 같은 입장에서 장소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하는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음 재선도 성공 여부가 있을 것이고 또 그들만큼 그들이 이렇게 수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가운데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수싸움을 하는 동안에 우리 증시의 방향성도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사도 이렇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시선의 기사가 하나의 이야기를 놓고 나오는 거 보면 그러면 기대감이 오른 만큼
또 그만큼 차익 매물도 출회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 이제 시장 변곡을 말씀을 드릴 때 8월 6일 날 대변곡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10월 7일 날 반등 변곡이 나왔거든요. 그게 네네. 이제 지금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고, 당시로 이제 2,150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2,150 정도를 살짝 넘었다가 지금 이제 조정 2,140 밑으로 이제 조정이 나온 상태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걸려 있고, 당시로 주가는 올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서 차익들이 지금 한 이틀 정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차익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조정이 나오면 2,130포인트 약간 하회할 수도 있고요. 네. 2,130 정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2,150도 금방 또 올라갔다 이렇게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655에서 675 사이 정도, 네. 예, 그 정도를 일단은 보고 있는데, 만기 다음 주 이제 만기 포지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금 기관 투자자가 약간 하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래로. 네. 2,128 이하권을 이렇게 보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로 보면은 2,140포인트 이상권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서로 간에 이제 밀당을 하면서 조금 조절이 나오는 과정들이 아마 다음 주 초반에 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던지는 물량들 좀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네. 외국인들은 좀 차익이 나왔으니까 그걸 또 팔면서 서로 간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맞춰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나올 것이고, 이거는 저는 지금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그게 무역 협상이 잘 안 돼서 안 됐다라고 하면 네. 시장 자체가 오늘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 다음 주죠. 14일, 11월 옵션 만기일 전망과 전략 어떤 전망을 해주시고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예, 아까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만기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윗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보고 있고, 이제 기관들은 아랫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살살 이제 그거를 이제 서로 좀 합의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오늘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쪽에서 좀 나왔거든요. 그래요. 예, 그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죠. 왜 그러냐면 그 종목들이 지금 시총이 지금 두 종목이 합쳐서 거래소 시장에서 25%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을 조정 쪽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시장 자체를 약간 이제 좀 쉬어가겠다, 예, 완급 조절을 하겠다, 예, 이런 쪽으로 일단 봐야 되고요. 그래요. 반면에 이제 우리는 지수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제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고 나면은 저는 그 이유는 좋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했던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대형주 관점에서는 오늘 또 이제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해서 소재 섹터들 쪽에서 일부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왔거든요. 철강도 나왔고 이제 케미컬 화학 쪽에서도 나왔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자연스럽게 키 맞추기 흐름들이 나오고, 종목도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코스닥은 좀 중구난방입니다. 지금은 네. 중구난방이고, 어떤 테마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하고 이게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IT주들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빠진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는 저점을 잡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근데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은 상방을 보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은 하방을 보고 있다. 서로 관점이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유 한번 짧게 여쭤봐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방을 보는 이유는, 네.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도했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을 좀 좋게 봤다라고 네, 네.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외국인 비중이 지금 57%, 지금 오늘 좀 팔았으니까 57% 초반 정도 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58% 잠시 넘었다가 그 정도까지 갔으니까 거의 삼성전자 외국 기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종목에 대한 전망을 좋게 봤으니까 당연히 시장을 좋게 봤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내용들을 좀 좋게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하방 쪽으로 이렇게 좀 포지션 자체를
구축하고 있었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일단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뭐 불확실성을 여전히 좀 내포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좋지를 않으니까 일단은 좀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